저는 20세기 심리학에서 가장 히트친 개념은 바로 자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존감이요, 히트를 칠 수밖에 없었던 개념이에요. 왜? 개인들한테는 야, 네가 너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좋게 평가하면 너는 뭐든 잘할 수 있어. 우리가 연구를 해보니까 성공하는 애들은 자존감이 높더라. 그러니까 너도 자존감을 높이면 성공할 수 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심리학자 친구 설한 여름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완벽주의가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완벽주의의 해독제라고 불리는 자기자비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들어가기 전에 제가 책을 2개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기자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2권의 책인데요. 하나는 자기자비라는 개념을 구조화한 크리스틴 네프가 쓴 나를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는 자기자비의 개념과 자기자비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가 체계적으로 담겨 있으니까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나는 조금 더 깊은 이해를 원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 나는 왜 내가 힘들까 라는 책을 추천드려요. 이거는 자아 심리학으로 너무너무 유명한 대가이신 리어리라는 학자가 쓴 책인데요. 자아란 무엇인지, 인간의 역사에서 자아라는 개념이 어떻게 발달했는지, 그리고 그 자아라는 게 어떻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거기 자아라는 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정말 근본적으로 쓴 책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2책을 추천드리고요. 나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다, 그냥 대충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봐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관심 없으시겠지만 심리학계에도 나름의 유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유행한다는 거는 그 개념이 굉장히 각광받고 연구가 쏟아지고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활용해보고 막 그런 시기가 유행이거든요. 근데 이 유행이 재밌게도요, 늘 좀 정반합으로 가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 스키니 팬츠가 엄청 유행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왔어요? 와이드 팬츠의 붐이 왔잖아요. 심리학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한 개념이 엄청 치고 올라가면은 그거에 반대되는 개념이 같이 성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심리학과 학부를 나온 분들이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스키너로 대표되는 행동치료, 너무너무 유행했던 개념이죠. 인간은 기계와 같다. 그래서 인간에게 조건 형성을 하면 그대로 행동하게 된다. 그래서 되게 유명한 실험이 2가지가 있죠.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건 파블로프의 개. 개한테 먹이를 줄 때마다 종소리를 들려줬더니 나중엔 먹이 없이 종소리만 들려도 침을 흘리더라. 그리고 또 유명한 게 인간을 대상으로 한 비윤리적이지만 아이 앞에 힌지를 보여주고 아이는 힌지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 근데 그때 신발줄을 쾅 쳐가지고 애를 깜짝 놀래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애가 힌지만 보면 무서워해. 그런 실험들로 대표되는 이 행동치료. 인간은 조건 형성을 하면은 다 달라질 수 있어. 변화할 수 있어. 라고 했던 게 행동치료죠. 근데 여기에 대한 반발로 나온 게 뭐예요? 로저스. 많은 심리학자들이 사랑하는 로저스의 인간중심 치료. 야, 인간은 기계가 아니야. 인간은 있는 그대로 수용받고 존중받을 때 비로소 그런 사랑으로 변화할 수 있어 라고 했던 게 인간중심 치료의 철학이죠. 그것처럼 심리학에서는 어떤 개념이 빵 뜨고 올라가면 그거에 반대되는 개념이 또 치고 올라. 이거는 저는 모든 학계에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이걸 봤을 때 자기자비가 왜 이렇게 핫해졌는지를 생각하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 저는 20세기 심리학에서 가장 히트친 개념은 바로 자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존감이요, 히트를 칠 수밖에 없었던 개념이에요. 왜? 개인들한테는 야, 네가 너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좋게 평가하면 너는 뭐든 잘할 수 있어. 우리가 연구를 해보니까 성공하는 애들은 자존감이 높더라. 그러니까 너도 자존감을 높이면 성공할 수 있어 라고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 너무 또 찰떡같이 맞아떨어지는 개념인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실 개인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회사 가서 힘들어. 근데 이 회사 가서 힘든 거에는 구조적인 불평등도 있고요, 노동 구조의 문제도 있고요,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 자존감이라는 개념은요, 그거를 모두 다 개인의 문제로 환원시켜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야, 네가 회사 가서 힘든 거 다 네 자존감이 낮아서야. 상사랑 트러블이 있는 거 자존감이 낮아서야. 낮은 임금인 거 자존감이 낮아서 네가 자기 PR을 못해서 승진을 못한 거야. 그러니까 자존감을 올리면 모든 문제가 언젠가 해결될 거야 라고 하면서
심리학계에서의 개념이 이 사회의 니즈랑 너무 찰떡같이 맞아 떨어진 거죠. 그러면서 자존감이라는 개념이 엄청나게 핫한 개념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자존감이라는 개념에 두 가지 맹점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하나는 처음에는 자존감이 원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좋은 결과를 낸다 이렇게 생각해서 야 자존감 올리자 자존감 올리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학자들이 진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자존감 높은 애가 잘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애들이 자존감 높은 거 아니야? 가 된 거죠.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실제로 잘하는 애들이 그냥 자존감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맹점, 이건 자존감이 가진 그냥 개념 자체가 가진 본질적인 맹점인데요. 자존감은 뭐예요? 자존감은 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감정 평가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자존감을 부스팅시키는 게 자아를 강화시키는 일이 되거든요. 자아가 강화되면 어떤 부작용이 있냐? 나르시시즘으로 빠질 수 있어요. 내가 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느끼는 거 이건 괜찮죠. 근데 나 쟤보다 나아. 내가 최고야. 내가 잘하는 거야. 니들 다 못났어. 약간 이런 식으로 빠질 위험도 있다라는 게 조금씩 부각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잖아. 너무 뜨면은 거기에 비판하는 사람들이 붙잖아요. 악플이 붙고. 학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신생 탤런트일 때는 막 다들 좋아해.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너무 떠버리면 그 비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한 비판점과 더불어서 이 자존감이 과연 심리적 건강에 정말 유익하기만 하냐라고 했을 때 의문이 들던 찰나 자기자비라는 개념이 혜성과 같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크리스틴 네프에 의해서. 크리스틴 네프는요, 독특하게도 인간 도덕 발달을 연구했던 학자예요. 근데 박사과정을 하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발달장애가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때부터 명상, 불교 이런 것들을 알아가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자비라는 개념이 네프의 마음을 사로잡았나 봐요. 아, 요거를 심리학으로 가져오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심리학적 개념으로 구조한 게 크리스틴 네프입니다. 사실 근데 크리스틴 네프가요, 사업적 수완도 굉장히 좋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막 센터도 만들고 프로그램도 하고 막 전 세계적으로 이 자기자비의 개념을 알리고 있거든요. 자존감을 보완할 수 있는 개념이 마침 필요했었고 이거를 등장시킨 사람이 약간 그 학자로서도 뛰어나지만 사업성도 살짝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얘가 굉장히 이제 핫해진 개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 우리나라에서도 자기자비 붐이 언젠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완벽주의를 연구하는 사람이 자기자비를 가져왔을까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자비의 개념들이 완벽주의에 어떻게 대치되는지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완벽주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완벽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깊은 믿음이 뭐예요? 나의 가치는 성취에 달려있다 라는 믿음이죠. 그런데 자기자비는 개념 자체가 완벽주의와 굉장히 대척점에 있어요. 자기자비는 너는 너의 성취와 상관없이 그냥 가치가 있어. 근데 이게 자존감에서 말하는 너는 특별해, 네가 최고야 이런 게 아니라요. 모든 인간이 가치가 있듯이 너도 가치가 있어. 그래서 네가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위로받고 친절한 대접을 받을 가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완벽하든 뭘 성취하든 얼마나 대단하든 상관없어. 네가 대단하지 않더라도 정말 그냥 평범한 인간 중에 한 명이더라도 너는 너의 고통에 대해서 연민 어린 대접을 받을 가치가 있어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자기자비인 거죠. 자기자비에 세 가지 하위 개념이 있거든요. 이 세 가지 하위 개념도 완벽주의와 대치되는 측면들이 있어요. 자기자비의 세 가지 하위 요인은 마음챙김, 인간보편성, 자기친절이에요. 마음챙김은 뭐냐? 내가 경험하는 것들, 특히 나의 고통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수용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힘든 것만 해도 힘든데 거기에 자기 비난이 얹어지는 경우 많잖아요. 너 왜 이렇게 나약해? 너 왜 이것도 못 견뎌내? 너 언제적 일인데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지금 내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구나 라고 스스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두 번째는 인간 보편성이에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유별나게 나약하고 잘못 태어나고 안 좋아서 힘든 게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고통을 느낀다는 거죠. 이게 정말 맞는 말인 게요. 여러분들도 제가 서방 박사에서 지금 잘 살고 있겠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저 이 영상 지금 두 번째 쓰는 거거든요. 이 개념을 잘 설명을 못 하겠어가지고 너무 버벅거려서 영상을 다시 찍고 있어요. 굉장히 괴롭습니다.
자, 여러분들 괴로움을 갖고 보고 계시지만 저도 괴로움을 참고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점이라는 점. 그래서 누구나 인간은 괴롭다. 마지막, 자기 친절. 자, 내 고통이 있는 거 알았어. 누구나 고통을 겪을 수 있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 고통을 겪는 나에 대한 적극적인 위로, 적극적인 진정이 함께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고통받는 나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는 것. 이것이 자기자비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자기자비가 완벽주의한테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를 이제 설명드릴 건데요. 지난 영상을 꼼꼼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완벽주의자들을 괴롭히는 건 사실 높은 기준보다는 높은 기준을 성취하지 못했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한 비난이에요. 자기 비난은요,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자기 비난하면서 와 너무 즐겁다, 이렇게 내가 발전할 수 있다니 너무 좋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기 비난은 정서적으로 고통을 초래해요. 자, 그 고통을 마음 챙김으로 알아차려 주는 거예요. 사실 완벽주의가 있는 분들은 너무 자기 비난이 습관화돼서 그 고통조차 못 알아차리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고통이 어떻게 표출이 되냐? 일을 미루는 걸로 많이 표출이 돼요. 왜? 내가 자기 비난을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 정서를 회피하고 싶어서 다른 일로 회피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순간에 아, 지금 내가 너무 잘하고 싶어서 압박감이 들어서 아, 지금 힘들구나, 부담스럽구나, 참 잘해내고 싶은 마음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완벽주의자들은 자신의 실수나 실패에 대해서 굉장히 수치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완벽주의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감정 중에 두 개가 죄책감과 수치심이거든요. 근데 실수 안 하는 인간 있습니까? 실패 안 하는 인간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인간 보편성, 누구나 결점이 있고 누구나 실패를 하고 누구나 얼레벌레 살아간다 라는 거를 아는 게 또 완벽주의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자기 친절. 이게 완벽주의자들한테 너무 필요한 거예요. 왜? 완벽주의자들은요, 나 자신을 늘 채찍질을 많이 해요. 채찍 맞으면 어때? 아프잖아. 아픔을 알아차려줘야죠. 그리고 그 아픔에 대해서 이제 약을 발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자기 친절입니다. 나의 높은 기준. 어떻게 다 충족해요? 어떻게 맨날 100점 맞아?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럴 수 없을 때도 나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게 그럴 수 있어. 너 높은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하느라고 수고 많았어. 야, 진짜 고생했다. 근데 그거 안 돼서 얼마나 속상하니? 덤덤하지 못한 게 당연하지. 너 지금 이렇게 좌절스럽고 속상한 거 당연해. 자, 그러면 그때 이 나쁜 기분으로 계속 살 수는 없잖아. 이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뭘 해주면 좋을까? 라고 물어봐 주는 게 자기 친절이죠. 그래서 이 자기자비라는 개념이 완벽주의자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개념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여기서 한 뎁스 더 내려갈 겁니다. 잘 따라오세요. 왜냐면 저도 길을 잃을 수 있으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심리학자들이 골치 아픈 게 자기자비가 완벽주의에 도움이 된다는 거 알았어요. 자, 나 아는 데서 끝내면 좋잖아. 근데 학자들한테 늘 중요한 게 뭐예요? 왜? 어떤 기제로 얘가 얘한테 도움이 됐냐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 기제를 밝히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좀 생각하는 거죠. 이 자기자비라는 개념이 유행을 탔다 그랬잖아요. 유행을 탔으니까 여기저기 다 써봤어. 여기에 효과가 있나 저기에 효과가 있나. 근데 뭐 우울, 불안 이런 정서 문제를 가진 사람들한테 자기자비를 학습시키니까 우울, 불안도 어느 정도 좋아지고 또 정신적인 웰빙도 괜찮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울, 불안이 있는 사람들은 정서 조절에 있어서 문제를 겪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자비라는 게 어쩌면 정서 조절과 모종의 연관성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또 이 완벽주의가 정서 조절을 잘 못해요. 아니, 완벽주의가 있으면 있는 거지 정서 조절을 왜 못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완벽주의자들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부정적인 정서가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완벽해야만 타인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너무 힘든 고난이 닥쳐왔어. 그러면 그냥 힘들어, 막 나 울어, 막 속상해 이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니, 나 무덤덤해야 돼, 괜찮아야 돼 하면서 본인의 정서를 꾹꾹 누르는 거예요.
혹은 회피하러. 어떤 정서 조절 전략이 베스트다, 워스트다를 꼽기는 사실 힘들어요. 하지만 많은 심리학자들이 회피와 억압이 정서 조절에 있어서 부정적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부정적 정서 조절 전략을 완벽주의자들이 너무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내 정서를 느끼지를 못해. 지금 기분이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분이 어떻지? 지금 무슨 기분이지? 왜냐하면 오랫동안 정서를 느끼지 않으려고 한쪽이 치워놨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 비난으로 힘들 때도 내가 자기 비난 때문에 힘들구나. 참 내가 고생이 많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을 하거나 음주를 하거나 다른 부정적인 행동들로 회피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자,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자기자비 정서 조절 돕는데 근데 완벽주의자가 정서 조절이 안 된대. 근데 자기자비가 완벽주의에게 도움이 된대. 자, 그러면 우리는 논리적으로 혹시 자기자비가 정서 조절에 도움을 줘서 완벽주의자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 논문도 이걸 밝히려고 했으나 성공했다고 말 못할 것 같아요. 일단 밝히려고 난 시도를 했다. 이 모종의 관계를 나는 포착해서 그걸 해보려고 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논문 서론에 쓴 내용들을 굉장히 압축해서 이야기를 한 거였고,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나 완벽주의 있는데 그럼 자기자비를 어떻게 실천해야 돼요? 라고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팁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기자비의 3가지 요소라고 했잖아요. 완벽주의자 분들이 어떻게 이걸 실천할 수 있냐, 저는 코칭에서 좀 요 순서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인간 보편성을 좀 생략하고 마음챙김이나 자기 친절에 좀 포인트를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거는요, 정서 일기를 써보시는 거예요. 나의 정서가 어떤지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예전에 그랬었고요. 그래서 하루에 자기 전에 내가 오늘 느꼈던 가장 강렬한 감정이 뭐지? 3가지를 적어보세요. 근데 그걸 적으려고 하면 하루 중에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자연스럽게 관찰을 하게 돼요. 그래서 관찰하면서 그걸 판단하지 않는 게 마음챙김이에요. 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신다면, 내가 불안을 느꼈어요. 나 지금 불안해. 초조해. 힘들어. 라고 했을 때 그냥 그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완벽주의자분들, 저를 포함한 완벽주의자분들, 나 불안해 라고 하면 마음속에서 무슨 얘기가 들려요? 야, 너 왜 이딴 일로 불안해? 왜 이렇게 작은 일을 불안해? 라고 하면서 내 고통에, 나 고통만도 힘든데 자기 비난이 붙어서 더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불안해? 그럴 수 있어. 자, 그러면 생각해봐요. 나만 불안할까? 이 상황에 인간 한 100명을 데리고 와. 100명 중에 60, 70명은 힘들지 않을까? 똑같이 불안하지 않을까? 자, 이게 인간 보편성이에요.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나만 힘든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은 내 인간인 것밖에 없어. 인간이라면 그냥 이럴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기 친절이 어려운 게 아니라요. 자, 불안해. 힘들죠? 뭘 해야 내 마음이 나아질까? 물어봐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가볍게 편의점 한 바퀴 돌고 오는 게, 환기를 하는 게 기분이 나아질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챗GPT랑 채팅을 하면서 기분이 나아질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친구한테 하소연을 하면서 나아질 수도 있겠죠. 뭐든 상관없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 마음이 풀릴까? 그때 하나 주의하셔야 될 점은 뭐 술, 흡연 이런, 정말로 이 행동을 했을 때 1시간이 지났을 때 내 감정이 어떨까를 좀 살펴봐 주는 거예요. 술 마시고 뭐 회피 행동을 하면 그때 당시 단기적으로는 괜찮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감정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짧은 행동이지만 1시간 뒤에 내 감정이 풀릴 만한 그런 행동들을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자기자비에 대한 내용은 다른 영상들에도 많이 올려놨으니까요. 그 영상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인트로에 소개해드린 책 2권 읽어보셔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 자, 그래, 정서 조절이 중요하다는 거 알았어. 그럼 정서 조절이 뭐야? 어떤 전략을 사용해야 돼? 이 부분이 있거든요. 그 정서 조절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